자, 추리뷰 요번 라운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의 가장 빅매치죠. 만체스터 시티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건 그렇다 칩시다. 애트킨스는 지속적으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주심입니다. 예전에 마이클 라일리, 지금은 심판위원장을, 내가 마이클 라일리가 심판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기사를 보고 나서 그래서 EPL이 이렇게 엉망이구나. 라일리 예전에 주심 진짜 개같이 봤던 사람이거든요. 미쳤습니다. 어쨌든 근데 애킨스는 이 경기 이런 빅매치에 또 배치를 한다. 와, 이거는 느낌이 뭐냐면 이 PL 사무국이랑 이 심판 쪽에서 욕해라. 우린 갈 길 간다. 에이씨,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애킨스는 이 경기에 또 배치를 하죠. 자, 이 마틴 애킨스를 보는 순간 맨시티 팬분들, 첼시 팬분들 다들 긴장하시고 일단 선수들 부상당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카드로 퇴장당해서 징계받지 말아라. 이런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지 맘대로 주진 보거든요. 휘슬 안 불어요. 그러니까 부상이 당할 확률도 넘어가죠. 그럼 경기 과열이 돼. 근데 어느 순간 과열이 되다 보면 카드가, 즉 다이렉트 레드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야. 그때 또 꺼내. 아유, 재수없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 최근 두 경기 1무 1패 요것만 재봐놨습니다. 그전에 아마 3연승이었을 거예요. 예, 쭉 이렇게, 그러니까 컵대 포함해 3연승 하다 1무 1패를 했습니다. 아탈란타한테 비기고 리버풀한테 졌죠. 리그만 봤을 때는 승승승 가다가 리버풀한테 졌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VAR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핸드볼 이슈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리버풀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 리버풀 이 경기에서 자신들의 강력함이 어떤 건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다른 경기를 통해서 리버풀을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승점 이미 솔직히 말해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승점 25점으로 리그 4위. 물론 4위에 쳐져 있습니다만 2위와 3위와 승점이 크진 않아요. 다만 1위 리버풀과는 승점이 4경기나 차이가 난다. 첼시 보겠습니다. 압도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리그에서 6연승, 승, 원정 5연승, 기가 막히죠. 네. 리그 총 8경기로 그걸 범위를 확대해봐도 1패밖에 없다.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점 26점, 리그 3위, 레스터도 26점, 승점은 동률이에요. 맨시티보다 첼시와 레스터가 승점이 높습니다. 기록들을 보죠. 최근 리그에서 첼시와 8번 맞대결을 봤을 때 그때 5승 3패, 비교적 맨시티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우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무승부도 많고 패도 얼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아게로가 첼시 상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무려 8골을 넣고 있고 아게로는 첼시 상대로만 10골을 넣고 있습니다. 자, 첼시는 에티하드 원정에서 지난 시즌에 6대0으로 졌습니다. 아마도 스탠포드 브리지 때는 2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때 나름 사리의 전술이 잘 먹혔어요. 전방 압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가 고전을 하면서 패배를 했는데 자신의 홈으로 가져가서는 그냥 아주 개두드려 팼죠. 네,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첼시고요. 컵대 포함해서 최근 7연승. 만약에 한 경기에라도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해서 8연승을 만들 경우에는 클럽 최초의 컵대 포함한 모든 경기 8연승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거는 조금 이거 제가 이 옵타 스탯에서 보고 적은 건데 무리뉴 1기 때 아마 그때는 연승이라기보단 무패가 더 좀 길었었나 봐요. 근데 무리뉴의 첼시가 워낙에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8연승시 최초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자, 크리스찬 플리식 지금 일단 엉덩이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경기에 100% 출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리그 3경기에서 5골을 넣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골이죠. 만약에 4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한다고 하면 미국인인데 PS 뛰는 선수들이 몇 있었잖아요. 도노반도 있었고 댐스도 있었고 이런 선수 중에 최초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부상과 팀 이슈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는 일단 베르나르도 실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자, E3 규정을 어겼다. 네. 요게 이제 유색인종, 그러니까 피부색, 민족,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요런 거였었는데, 요것 때문에 한 경기 징계를 받았어요. 원래 더 길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둘 간에, 친한 사람 간의 장난이었다고 한다지만 어쨌든 규정은 규정이니까 비교적 한 경기면 물론 이 경기가 중요한 경기긴 합니다만 맨시티 입장에서는 어떤 전력적인 손실을 최소화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데르송이 못 나왔죠. 지난 경기 때 브라보가 나왔었는데 복귀 가능한 것 같아요.
이 페이지오룸이나 이런 데로 봤을 때 아직 공식 컨퍼런스는 저희가 접하기 전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복귀를 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네, 진첸코, 라포르트는 여전히 장기 이탈 중입니다. 첼시는 플리식 같은 경우에 엉덩이 부상을 다 했는데 역시 페이지오룸을 보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플리식은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로스 바클리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원치 않으시죠? 첼시 팬분들 없는 게 나은 선수니까. 네. 그다음에 로프터스 치크는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이 리뷰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일단 승점 면에서 놓고 봤을 때 뭐 당연하겠지만 무조건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첼시가 최근 이 기세가 좋을 뿐더러 챔피언스리그 티켓 위에 있는 팀들 1, 2, 3, 4위까지 팀으로 봤을 때 지금 맨시티가 여기서 밀려나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승점 3점을 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격적인 느낌을 낼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펩이 홈에서는 극강이에요. 원정 가서 가끔 라이벌전에서 이상한 짓을 조금 생각보다 쫄보적인 전술을 가져온다거나 괴랄한 전술을 가져온다거나 그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경기는 홈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생각하는 두 가지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로 케빈 데브라이너의 위치. 하나는 후방 빌더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하프스페이스 다 어떤 건지는 아시죠? 뭐 이거 쉽게 설명을 잠깐 짤막하게 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무리뉴 이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되게 편안하게 설명을 하면 자 피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피치를 보통 3개로 쪼개요. 그래서 가운데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쪼개서 5개로 볼게요. 이러면 4개잖아. 나 바보니? 자, 다시. 요렇게, 요렇게. 이제 5개죠? 그럼 여기가 중앙 라인이야. 왼쪽 측면은 여기야. 오른쪽 측면은 여기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선수들이 위치해 있을 때 수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왜? 자, 중앙에 있는 선수들은 중원에서 있는 침투하는 선수, 중앙 센터 포워드들을 막아야 돼요. 측면에서 막아야 될 선수들은 양쪽 윙이나 윙 포워드 혹은 측면 풀백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수들이 이 위치에 있을 때 굉장히 애매합니다. 중원에 있는 선수도 신경을 써야 되고 측면에 있는 선수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여기 쏠려갔다가 이쪽이 허허벌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자리의 지배자가 바로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안 그래도 강력한 킥, 정확한 킥을 가지고 있는데 하프 스페이스를 잘 공략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케빈 데브라이너가 하프 스페이스를 잘 공략할 수 있게 오버래핑을 나가는 윙어들 뭐 이를테면 오른쪽에 스털링이든 마레즈든 베르나르도 실바든 나가 혹은 이 언더래핑을 통해서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 정직하게 사이드로 돌파한다거나 그러면 시선이 분산되죠. 현혹된단 말이야. 그때 허벌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공간을 잘 쓰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위력적인 크로스를 날리는 킥을 날리는 선수가 바로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 이를테면 최근에 맨시티가 4-2-3-1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나와. 근데 그러면 이 자리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선단 말이에요. 리버풀전에서도 그랬어요. 거의 톱 밑에 섰단 말이야. 이러면 묶기가 쉬워요. 리버풀전으로 예를 들면 파비뉴가 묶어도 되고요. 센터백들이 약간 전진해서 묶어도 되고요. 케빈 데브라이너 장점이 너무 나오지 않아요. 지난 경기 때 맨시티의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케빈 데브라이너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개인적인 킥의 컨디션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리버풀이 막기가 쉬웠다. 그러나 원볼란테에서 이 오른쪽 몇 잘라로 배치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혼자 마음대로 킥할 타이밍이 나오는데 리버풀전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케빈 데브라이너의 위치가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그다음 한쪽이 빠그라진 후방 빌드업. 자, 이건 뭐가 문제냐면 라포르트가 있을 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페르난 주니어가 이제 센터백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센터백들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있는 자원들. 믿을 수 없는 선수들이 오타민도 믿을 수 없고 스톤스도 불안한 마당에 차라리 페르난 주니어가 낫다. 그래서 서고 있단 말이에요. 페르난 주니어가 왼쪽에 서면서 왼쪽에 지난 경기 앙헬리노가 왔을 때는 빌드업이 됩니다. 왜? 패스 잘하잖아. 미드필더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에 워커, 스톤스 라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워커의 폼이 떨어져 있어요. 예전 같지 않아. 지금 맨시티 선수들의 폼이 다 예전 같지는 않아. 조금씩 약간 내려와 있단 말이야. 그 상황에 스톤스가 불안한 빌드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이 공격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눕바꾸 축구, 특히나 이제는 밸런스까지 갖춘 압박 축구를 하는 램파드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면 경기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지나가는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이쪽이 불안하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골키퍼가 브라보가 나와요. 이렇게 된다면 램파드가 여기를 당연히 집중적으로 패겠죠. 이건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틀어막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첼시 가겠습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왜냐? 지난 경기에서 캉테가 돌아와서 캉테랑 코바치치가 섰습니다. 조르지뉴는 어디 갔어요? 조르지뉴는 지난 경기 징계로 위에서 사과를 먹고 있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조르지뉴와 코바치치, 조르치치가 나왔죠. 왜? 캉테는 부상이었으니까. 더블 볼란테 조르지뉴 코바치치든 아니면 조르지뉴가 이 징계로 빠졌을 때 캉테 코바치치든 너무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조르지뉴와 캉테 코바치치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림이 됐어요. 3미드필더를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2미드를 쓸 것이냐 3미드필더를 쓸 것이냐. 왜? 메이슨 마운트를 넘버 10 자리에 놓기 위해서 양쪽 윙포드를 다 세워서 공격력으로 압도하기 위해서는 더블 볼란테도 괜찮거든. 그런데 저는 이 자원을 다 쓸 거라고 봅니다. 맨시티 같은 팀의 입장이라면 여기서 모든 이 자원들의 각자의 장점을 다 쓰는 거죠. 캉테의 어떤 굉장히 뛰어난 활동량, 코바치치의 공을 운반할 수 있고 드리블링으로 공을 전방으로 턴시켜놓고 앞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코바치치의 활약, 그 다음에 조르지뉴의 축신이죠. 왜 저는 사실 사리의 이 조르지뉴를 봤을 때 지난 시즌 왜 펩이 맨시티에 노렸을까? 좀 의문이었어요. 그러나 이번 시즌을 보고 이래서 노렸구나.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선수구나. 설사 굉장히 거센 압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큰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슥 벗겨내는 턴, 중요한 순간에 2대1 패스로 상대방의 압박을 털어내는 모습은 마치예요. 마치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막 비교하네 어쩌고 그러시지 마시고, 샤비 헤르난데스가 강력한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샤비 헤르난데스가 키가 크니까 체격이 좋습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패스 한두 번이면 다 벗겨낼 수 있거든. 턴하면 벗겨낼 수 있거든. 그런 느낌을 내고 있는 선수가 바로 조르지뉴다. 조르지뉴 대 로드리, 굉장히 롤이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걸 보는 재미도 좋을 것이다. PL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지금 3명이 싸우고 있잖아. 파비뉴, 조르지뉴, 로드리. 각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보는 맛이 있는 선수들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로드리 대 조르지뉴의 이 싸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볼 수 있겠고요. 첼시의 부정적인 부분이라면 두 군데가 있는데, 불안한 세트피스 수비. 이게 이 지역방어를 써요. 사실 요즘엔 지역방어 플러스 이 맨투맨을 섞어 쓰는 게 대다수입니다. 근데 지역방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맨시티의 세트피스 공격이 그렇게 강력하냐라고 묻는다면 그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엄청 불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좀 저는 타협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 세트피스는 불안하지만 케빈 데브라이너가 날리는 측면에서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제대로 날아온다면 박스 안쪽 수비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보이고요. 자, 빅클럽 상대 검증은 필요하다. 최근에 램파드 첼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엄청 빨았잖아요. 그런데 6연승을 하는 상대 팀들의 평균 순위를 제가 계산해봤어요. 13.8888 나오더라고. 13.92. 즉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바꿔 얘기하면 일정이 괜찮았기 때문에 6연승을 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상황에도 6연승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첼시의 축구가 맨시티 같은 팀을 상대로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를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업 보겠습니다. 저희의 예상 라인업이에요. 공격할 것이다. 저는 공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쓸 거 같고 저는 이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다비드 실바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털링 마레즈 아기로 쓰고 다비드 실바 쓰고 KDB 쓰고 로드리 하나 두고, 그래야 저는 왜 펩이 최고의 점유와 최고의 공격이 수비야. 이 사람의 철학이 전 그거라고 봐요. 균도안이 메짤라로 나올 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더 공격적으로 공을 키핑하고, 물론 다비드 실바의 폼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제는 내년에는 떠나갈 선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로드리 원벌한테 두고 저는 좀 더 전향적으로 공격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예상은 이거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높은 건 이거라고 보이고 예상은 이건데 제 예상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앙헬리뇨가 지난 경기에서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보고요. 워커 나오겠죠. 에데르송이 복귀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재밌는 경기를 보니까. 자, 첼시 보겠습니다. 일단 백4로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드필더 3명을 다 쓰고 메이슨 마운트 그다음에 윌리안이 수비적인 어떤 활동량 여러 가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서지 않을까 에메르송이랑 토모리 조우마 리스 제임스가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하나 저는 백3를 쓸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를테면 아스플리쿠이타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넓게 펼쳐. 백5. 그 다음에 미드필더 한 명을 빼는 거지. 그래서 3, 4, 3의 느낌인 거죠. 그렇다면 저는 코바치치를 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아스필리쿠에타를 넣고. 그래서 백3로 조금 더 이 수비를 단단하게 가져가는 첼시 입장에서는 약간 타협을 하는 현실적인 경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물론 이렇게 해도 공격적으로 쓰려면 윙백들이 많이 나가겠지만 이 하프 스페이스를 막는데 백3로 저는 여기를 많이 틀어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센터백 3명 두고 에메르송이랑 리스 제임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좀 더 신경 써서 막는 거지. 이것도 예상을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네. 자, 스카이 예상 맨시티 승, BBC 예상 맨시티 승. 저도 맨시티가 이길 것 같습니다만 혹시 몰라요. 맨시티 선수들의 폼이 좀 좋지 않고 첼시의 폼이 최근에 봤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 그러나 맨시티가 좀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주말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많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다음 주에 제가 시술 받고 좀 쉬고 수목금토만 쉬면 된다고 하니까 좀 좋은 상태로 돌아올게요. 네. 이번 주말에 재밌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K리그도 또 하고 그럴 테니까 이스타TV 오셔서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